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수페타시스에서 하락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죠. 자, 근데 무슨 악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대감에 지나치게 오른 것이 원인이죠. 자, 조정 없이 상승만 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일단 뭐 하는 기업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대기업들의 PCV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PCV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TV 같은 거 뜯어보시면 초록 색깔 판 아시죠? 자, 그게 PCV인데, 자, 현재 AI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많은 데이터 저장을 필요로 하고요. 많은 데이터 저장은 더 많은 PCV, 즉 층층이 쌓은 MLB를 필요로 하게 합니다. 자, MLB 시장은 전 세계 3위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글로벌 대기업인 엔비디아라던가 뭐 인텔, 구글 뭐 등등의 주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PCV를 납품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를 제외하고도 해외 투자자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계 시장 자체가 호황인 것은 사실이고 팩트죠. 자, 현재 구글량 매출 비중을 30%로 확대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주목을 받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구글량 수주 물량은 확대되고 있고 엔비디아 수주도 이제 증가할 전망으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자,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매출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수주 증가 가능성도 실제로 높지만 지금 이미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혜는 확실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도 확실하다. 확실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수혜에 대해서 불분명했다면 분명히 조정을 중간중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수혜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미리 합산이 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자,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관련 호재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기대감을 실어주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갑자기 엔비디아가 기존 공급량보다 30%를 더 요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온다면 계속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먼저 반영이 되다가 실제로 엔비디아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더 이상 선반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재료 소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매출이 상향될 수 있겠죠. 향상될 수 있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나 잠깐 반짝 반영이 되는 거고요. 뭐 배당을 실시한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시즌에 이익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적 증가까지도 이미 여러 증권사를 포함해서 확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외인과 기관이 늘 주도를 했었는데 오늘 매동 어떻습니까? 개인 그리고 사모펀드를 제외한 모두가 어제에 이어서 매도입니다. 자, 고점이라고 판단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땐 또 눈 감고 매동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 적용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자금력으로 압도하는 주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주체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가진 자금을 사용하는 거고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해서 영원할 걸로 착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근데 이것이 뭐 속임수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의 가치는 높고 수주 확대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리 먼저 선반영되느라 조정 없이 쭉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끝자락에 다 와가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매도가 시작되고 이걸 스타트로 계속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매도세 쏟아지면, 자, 매도가 시작되고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매수하는 개인들이 받아주다가 계속 하락하니까 받아줄 수급은 점점 끊기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이수페타시스에서 수익권이 아닌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손실권인 투자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자, 매도 물량만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라는 것은 매수자가 있어야 거래가 체결되죠. 손뼉도 마주쳐 소리가 나는 것처럼. 자, 수익권인데 굳이 물탈 이유가 있을까요? 추가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팔면 되는데. 자, 외인과 기관이 등 돌리면 주가를 올려줄 주체는 없습니다. 조정이 안 왔던 만큼, 조정 없이 온 만큼 가격 조정의 폭은 깊고 기간 조정의 기간은 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주겠죠. 자, 상승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조정 없이 왔다는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조정은 어떤 종목이건 필연적입니다. 조정 없는 종목은 아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수 페타시스의 분봉을 보면 요 장초를 제외하고는 8대만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지금이 조정의 초입이라면 지금부터는 개인들의 매수세는 차익 실현의 거래 체결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럼 대응을 해야겠죠.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분할로 매도하는 겁니다. 자, 분봉상 고점이 판단되고 급락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렸다. 그리고 그게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 수렴한다면 그것은 어떤 주체가 되었건 자금이 많은 주체가 그 자리가 고점으로 판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도 주문을 걸거나 그 하락을 지지해 줬었던 자리에 매도 주문을 거는 겁니다. 제 예를 들자면, 자, 지금 이 자리 보이실 텐데, 자, 똑같은 자리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지받은 자리고요. 분할 매도가를 잡을 때 여기에 일단 저항받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럼 이 이후로는 아직 못 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지지가 됐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길 돌파한다면 여기서 매도 타점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자리에 저항을 받았으니까 분할 매도의 근거를 하나 포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더 밑에 요 지지를 지켜주지 않고 더 밑으로 갔다 반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분할 매도 주문을 거는 거죠. 요런 자리에 걸면 안 됩니다. 요런 자리에 걸면 안 됩니다.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스로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이수 페타시스라고 문자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분할 매도가 말씀드려서 리스크 줄이는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근거, 왜 이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가 가파랬던 만큼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오르막길이 가파르다는 것은 내리막길도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고 고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매매하시는 분들 매도 전략 설명드리고, 뭐 이수 페타시스를 계속 갖고 가시더라도 분산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자, 이것도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급등주 추천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2차전지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파랬던 만큼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2차전지 아니다,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반도체가 주도할지 2차전지가 주도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건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자금을 더 크게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하루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뭐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